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피트의 손해평 가사 2차 시크릿 노트. 피트의 손해평 가사 2차 시크릿 노트.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학습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험, 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키워드를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확 보일 겁니다.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시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어떤 유행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험의 특성, 보험의 성립 조건, 뭐 보험의 순기능, 보험의 역기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겠죠. 5점짜리 문제니까 뭐 더 이상 복잡해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그 이론서, 논문은 이론서 1권하고 2권 이걸 다 합치면 700쪽 가량이 돼요. 그러면 이 700쪽 가량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외웠다 치더라도 실제 고사장에 가면 내가 외웠던 게 보험의 특성이었는지, 보험의 성립 조건이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암기를 하려면 자기만의 암기 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밑에 적어 놓은 팁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형식으로 암기 팁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뜻이지,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뭐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팁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보험의 특성 5가지 서술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꼽아내야 될 거예요, 그죠?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여기서 키워드는 집단화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수의 법칙, 여기서 대수. 그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제 손실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거, 그 보험의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특성이 되겠죠. 위험을 분담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그래서 만들어 본 그 암기 팁이 집단으로 대실, 우리가 뭐 여관 혹은 모텔 이런 것들 대실 하잖아요. 대실, 여기서 대수의 법칙의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대실해서 위험을 증가 분담하여 보톡스 5번 맞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톡스는 보험의 특성의 그 다음에 보험의 특성의 턱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맞자, 이거는 5가지. 그래서 보험의 특성 5가지 쓰라 이렇게 하면은 암기 팁이 집단으로 대실해서 위험을 증가 분담하여 보톡스 5번 맞자. 이 말 자체가 바로 그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암기 팁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네요. 그죠? 보험의 성립 조건. 지난 강의에서 한번 했죠. 손동환 씨 경비를 확 줄여 성조기 6개를 삽시다. 여기서 성조기 6개는 뭡니까?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손동환 씨 경비를 확 줄여. 여기서 손동환 씨의
손실의 우연적 발생, 손동환 씨의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그 다음 한정적 손실, 그 다음에 경비를 확 줄여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그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 그 다음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이렇게 해서 손동환 씨 경비를 확 줄여 성조기 6개를 삽시다. 이렇게 해서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순기능 6가지, 투자 불신으로 안전하게 손실 회복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자, 머리 글자 투자 불신, 투자 재원 마련,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그 다음 불안 감소, 그 다음 신용력 정대, 그 다음 안전의식 고치, 그 다음 손실 회복. 이게 보험의 순기능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의 역기능 3가지 쓰시오 이렇게 하면 손실 가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보험 사기의 증가, 그 다음에 사업 비용의 발생. 그래서 손 과장이 사기당해 비용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장 전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구분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과 유사점, 이걸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역선택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험자가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계약 체결 전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여 보험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게 그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어느 한쪽이 보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즉 계약 체결 후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한다. 결국 나 보험 들었으니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 경감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 발생 시에 경감 노력을 않고 손실 규모를 키우는,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 내용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 그러면은 머릿속으로는 맴맴 돕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 말 정도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채점자가 이 점수를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론서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우리가 적어 놓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의 유사점 서술하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이익은 이야기 당사자, 피해는 보험자와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들에 돌아가 보험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 이게 그 유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그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 10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상자 형태로
문제 출제가 가능하죠.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의 발생 빈도하고 평균적인 손실 규모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손실 횟수하고 손실 규모 결국은 빈도와 심도의 어떤 문제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적고 작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적을 소자, 작을 소자 위험의 발생 빈도나 손실 규모가 적고 작을 경우는 보유, 위험 관리 방법이 보유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자가 보험 형태로 자기가 축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암기 팁이라고 그러면은 소소하게 보유하는 자가 보험 이렇게 외우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적고 적금을 넣어서 보험에 증가를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고 작을 경우는 보험에 증가를 한다. 위험 관리가 증가. 그 방법은 보험이 되겠다. 그 다음에 많고 작은 거, 다소. 지금 이제 여기서 많고 작은 경우는 통제하면 다소 불편하다. 다소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하면 다소 불편하다. 관리 방법은 손실 통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많고 큰 경우 다대 부산 가면은 다대포가 있죠. 그래서 다대포 사람들은 해피하다. 여기서 해피는 위험 해피를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많고 큰 경우 다대포 사람들은 해피하다. 위험 해피. 결국은 그 위험 관리 방법, 위험 관리 수단 자체는 보유, 전가, 손실 통제, 위험 회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적합한 위험 4가지 써라.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을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데 순수 위험에 4가지 유형 써라. 그러면은 인적 손실 위험, 그 다음 간접 손실 위험, 그 다음에 재산 손실 위험, 그 다음 배상 책임 위험 해가지고 인간 재배 이 키워드 머리 글자 따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위험의 분류시 5가지의 분류 기준에 따라 그 분류를 하는데 그 5가지의 분류 기준을 써라.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첫 번째는 측정 가능 여부.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실만 있는지 이득의 기회도 존재하는지 손실과 이득의 공존 여부 손실과 이득의 공존 여부가 분류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그 다음 위험이 미치는 범위의 넓이에 따라 분류를 했죠. 범위에 따라서. 그 다음 보험이 성립하였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나 경제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위험이 뭡니까? 기본적 위험, 동태적 위험. 국가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 위험, 동태적 위험. 자, 우리 가장 그 보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위태, 손인, 손해. 이 상호관계 나타내는 표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위태, 손인, 손해. 이건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화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태는 해저드,
그 다음 위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인은 실제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 손해의 원인이 되면서 위험이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생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는 그 사고 발생의 결과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발생 후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물리적 위험 관리. 물리적 위험 관리는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구체적인 방법 5가지 쓰라. 이거 기출 문제죠.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위험 증가, 위험을 스스로 인수를 한다. 그 다음 재무적 위험 관리,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 3가지 써라. 이렇게 하면 위험 보유, 위험을 제3자에게 증가, 위험 결합 행진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될 것입니다. 앞에 그 위험 분류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도 또 출제가 가능하죠. 위험 구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인과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험. 지금 이 내용들, 이런 형식의 내용도 우리가 출제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반복되는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손해보험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아래의 방법과 같이 메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원리는 이급수 분대의 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써놓으세요. 이급수 분대의 원리. 왜 이급수 분대냐? 1급수, 2급수 할 때 이득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그 다음에 분대는 우리가 소대 밑에 분대죠. 그죠? 위험의 분담의 그 다음에 위험 대량의 원칙의 대. 그래서 이급수 분대의 원리, 이급수 분대의 손해보험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원리 얘기 나오면은 이급수 분대의 원리, 손해보험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분담에 대해서는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해서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큰 위험을 분담한다. 그 다음 위험 대량의 원칙은 보험에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서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한다는 것. 그래서 위험 대량의 원칙. 자, 그 다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급부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반대급부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할 확률, 이것이 균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수지상등은 보험자가 받는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입 보험료의 합계와 지출 보험금의 합계는 같아야 된다. 이 내용이 수지상등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계약자 수하고 보험료를 곱한 금액이 사고 발생 건수하고 평균 지급 보험금하고 같아야 된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대원칙이죠.
그래서 손해복구로 충분하며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이득금지의 원칙. 실제 우리가 이득금지의 원칙 이렇게 해서 다 이해됩니다. 근데 서술하라 이러면은 입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손해복구로 충분하며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핵심 단어만 들어가면서 우리가 답을 서술해 주면 되겠다. 자, 농업 부문 위험의 유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하겠습니다. 농업 부문 위험의 유행은 생산 위험이 있고 가격 위험이 있고 제도적 위험이 있고 인적 위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 눈에 넣어두면서 이렇게 가면 되고, 농업 부문 위험 유행 4가지 쓰라 이러면은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그래가지고 생가, 제인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업 부문 위험 관리 방안. 생산 위험 관리 방안이 있고 가격 위험 관리 방안이 있고 농업 위험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서의 관리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출제 가능한 어떤 문제 유형이 생산 위험 관리 방안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쓰라 그러면은 생산 위험 관리 방안으로는 영농다각화, 그 다음에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는 거, 대비 기술의 수용을 통해 생산 위험을 관리하는 거. 이게 방사능 설치가 아주 구체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해서 생산 위험 관리 방안 써라 이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가격 위험 관리 방안은 영농다각화, 그 다음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격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익 감소 보장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가격의 하락에 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선도 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가격 위험 관리 방안의 하나겠죠.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상품의 인도 및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농가가 대량 수요처나 가공 공장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생산 및 판매하는 계약 생산을 통해 가격 위험을 관리하는 게 하나의 가격 위험 관리 방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위험 관리 방안 수술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영농다각화,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하여 판매, 수익 감소 보장보험 가입, 그 다음 선도거래 활용 이렇게 4가지를 써주면 5점 획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농업위험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관리 아까 위에서 봤던 생가제인 다시 중복되죠. 여러분들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제가 유력한 게 위험관리 구성요소죠. 위험관리 구성요소를 우리 농업재해보험하고 농업하고 연결시켜서 봤을 때 위험관리 구성요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관리 구성요소는 4가지.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자, 여기서 지식은 위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서 위험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생산량을 파악한다든지 기온을 파악한다든지 강수량 등을 파악하는 것들이 지식입니다. 그 다음 보험은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 위험을 증가하는 것. 보험하면 위험을 증가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 다음에 보호,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이 보호입니다. 농업용수 관리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 대응은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 다양한 판매 및
통경로 개척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활동 예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 자,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적 원칙 하면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실손 보상의 원칙은 이득 금지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고, 실손 보상의 원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거고,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는 게 실손 보상의 원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평가 계약, 대체 비용보험, 생명보험. 기평가 계약 같은 경우는 왜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가 됩니까? 전손이 발생할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평가 계약은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대체비용보험은 손실 지급의 결정 시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이게 대체비용보험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생명은 감가상각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고 사고 발생 시에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생명보험. 이게 기평가 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이 세 가지가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 대의의 원칙. 그 내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이 되는데 이것을 보험자 대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자 대의의 원칙은 목적물 대의, 잔존물 대의라고도 하죠.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청구권 대의라고도 합니다. 목적물 대의,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목적물 대의, 잔존물 대의라고도 하는 이것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목적물 대의 혹은 잔존물 대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보험대의, 청구권 대의라고 하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게 보험자 대의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 보험자 대의의 원칙에도 그 목적이 있겠죠. 세 가지 목적. 여기서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은 이중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목적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료 인상 방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자 대의의 원칙 세 가지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보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이중으로 보상 받으면 안 되니까 보험자 대의의 그 원칙을 적용해서 이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목적이 있다. 그 다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책임 없는 손실.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기가 만든 그 책임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험자 대의의 원칙의 세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원칙. 피보험 이익이라는 그 우리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피보험 이익이라는 건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피보험 이익의 원칙 세 가지 목적, 도박 방지, 도덕적 위태 감소, 보상 금액의 크기는 피보험 이익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대 선의의 원칙 나와 있는데 고지, 은폐, 담보. 최대 선의의 원칙, 보험계약은 일반 계약서보다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고지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보험 체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게 고지 혹은 진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 이걸 은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적 불고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담보 혹은 보증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 이게 담보 혹은 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묵시담보, 명시담보, 보증 내용 특성에 따라서 약속보증, 긍정보증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예외하는 내용 뭐 이렇게 써라 이렇게 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기평가 계획에서는 전손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대체비용 보험에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이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사람 목숨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7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하면 보험의 특성, 또 이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은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쌍계사에 있는 부추의 불상은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쌍계사에 경남 하동에 있죠? 쌍무계약성, 계속계약성, 사는 암기 팁 중에 그냥 나오는 거죠. 있는은 유상계약성, 그 다음에 부처는 부합계약성, 그 다음에 불교식 불상에서 불은 불교식 낙성계약성, 상은 상행성, 그 다음 최고다 했을 때 최고 선의성 이렇게 해가지고 쌍계사에 있는 부처의 불상은 최고다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7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보험 접근의 법적 성격 5가지 쓰라 이렇게 하면은 요식증권성, 증거증권성, 면책증권성, 상한증권성, 유가증권성 이 5가지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재보험의 기능 4가지 쓰라 이렇게 했을 때 재보험의 기능 4가지, 위험 분산, 원 보험자의 인수 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경영의 안정화,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되겠죠. 자, 보통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수기문은 우선의 원칙, 인쇄조항하고 수기조항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수기조항이 우선한다. 수기문은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통상적 의미의 해석 원칙,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해석 원칙,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여러분들 쭉 눈에 넣어두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의 특성 6가지 쓰라 이러면은 불광동, 계피불 해가지고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하고 복합성,
그 다음에 계절성, 피해 대규모성, 불가항력성. 그래서 불광동, 계피불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되겠다. 그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7가지 쓰시오 이러면은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다. 손해평가가 어렵다.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 일부 차등. 그 다음에 물보험이고 손해보험이다.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국가 재보험이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그 학습했던 거 다시 반복 학습입니다.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술하라, 차이점, 유사점, 서술하라 이러면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하고 수지상등의 원칙.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다 학습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법적 특성. 이제 박스 형태로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손해보험의 의의하고 원리 헷갈리지 말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법적 특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워놓고도 법적 특성인지 원리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로 그 자기 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박스를 만들어 뒀는데 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은 그 원칙이라는 법적 원칙의 원칙을 가장 먼저 머리말로 세워가지고 원칙적으로 최대위는 실손 보상받아 이익이다. 원칙적으로 최대위는 최대 순위의 원칙의 최자가 되겠죠. 대위는 보험자 대위의 원칙, 그 다음에 실손 보상의 원칙,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의 원칙 이렇게 해주고 원칙적으로 최대위는 실손 보상받아 이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손해방지 경감 의무. 그 우리 1차 시험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고지, 통지, 손해방지 경감 의무 이 내용들, 이 박스에 내용 있는 것들 여러분들 눈에 다 넣어둬 가지고 그 가로넣기나 이런 것들 나올 때 잘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험 기간하고 관련되는 것들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로서 그 보험의 이해 파트는 끝을 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해서 본인이 써보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래서 본인만의 그 암기 팁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였습니다.